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아파트 진짜 유치권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물건입니다. 아파트 유치권 물건인데, 저는 내용을 항상 그 유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과연 이 물건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저는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저 예전에 유치권 물건을 했을 때 과연 그 실제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도 그 유치권 즉 공사대금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공사대금을 사용한 사람이 이 물건을 넘김으로 인해서 돈을 날려버리는 상황이라면 유치권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이 물건을 잡고 있으면서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성립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라고 노무 조건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어디에서 돈을 받을 돈 있으면 이 당연히 유치권이라는 거는 이 집에서 공사를 했던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련성이라고 하는 거죠.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집에서 발생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정말 꼭 받아야 되겠다. 정말 이 돈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해서 이 물건을 어떤 기회에 의해서 여기를 딱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다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뭐 막말로 목숨 걸고 이 물건을 사수한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잡고 나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으니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네 하고 나갈까요? 이렇게? 이거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유치권을 볼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정말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물건은 서초구 반포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정가가 22억인데 14억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각 물건 명세를 살펴보면요, 근저당이 있고 그 이후에 전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고요. 이 부분 문제가 없는데, 비권에 보시면 백약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13억 원의 유치권을 신고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나서 피담보 채권을 23억으로 정정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 부분을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판결문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다시피 근저당권자가 이 채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정인사 소송을 냈는데요. 원고 패입니다. 전국 결과가. 그러므로 이 물건은 유치권 존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뭐 인증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실제로 물건을 봐보시면요, 이렇게 22억에서 14억까지 유출된 상태에서 2월 16일에 매각이 되는데 한 사람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시면 여기 매각 물건 명세를 보시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과연 이 매각 물건 명세서 언제 작성을 하나요? 제 작성하는 날짜는 좀 전이긴 하지만 공개되는 날짜는 매각일 일주일 전에 공개를 하는 거죠. 보다시피 작성일자가 2016년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2월 1일이면 이때 7일 전이니까 2월 9일날 공개가 됐을 거예요. 2월 1일날 작성을 하고 2월 9일날 공개가 됐을 겁니다. 이때 작성을 한 거죠. 이때 이 중간에 2월 1일날. 이전까지의 어떤 매각 명세가 있었는지는 뭐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2월 1일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9일날 공개를 해서 이미 정보가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유치권이 있다라는 거. 유치권이 있는 걸 알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금을 미납하지 않았을까,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고가 매수인 소송 이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다시 소송을 대리로 했다는 것은 변호사를 썼다는 거죠. 변호사를 사용을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서까지 냈지만 결국은 대금 미납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얼마요? 보증금 1억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입찰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유치권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아파트라고 무조건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이 과거에 경매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만 좀 찾아봤어도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물건이 과거 경매내역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당시에 비교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교란이 있었는데 이때는 유치권 신고된 백야종합검찰이 유치권 포기각서 사본이 제출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넣고 작성해 준 것뿐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사실 저도 좀 아리송한 게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포기하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먼저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을 해줬다? 이게 사실 물음표가 되긴 하죠.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지, 좀, 물론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공사를 받으면서,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유치권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작성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들고요. 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하긴 됩니다. 어쨌든, 이 물건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07년도에 보존되게 되었지만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요 유치권에 대해서 소송을 이겨서 진짜 유치권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단순하게 공사대금 채권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 3년, 공사대금 채권 3년 이내에, 신고되지 않았음, 3년이 지났으므로, 무유치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진짜 판결문이 있는, 유치권 물건을 물건을 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과연 이 물건에,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물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이렇게 뭐예요, 이거? 이게 금고입니다, 금고. 금고를 거꾸로 뒤집어놔서 막아놨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막아놨을 정도면 굉장히 이 금고를 들고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넣을 정도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돈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현재 지금 이 물건이, 지금, 금액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원래 13억 원이었는데 23억으로 굉장히 늘어났었죠. 아마도 과거에 판결문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이자를 청구해서 또는 어떤 기타 사항들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게 해놓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23억 원을 전부 인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주권자와 좀 협상을 해서 얼마를 주면 이 유치권이 풀어줄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협상을 한 다음에 이차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좀 지은 지 오래된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꼭 있으므로 성립한다 안 한다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성립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건에 돈을 받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냐 없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사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건을 보실 때 항상 이 물건 같은 경우도 현장만 방문했었어도 이런 상황이 있다. 굉장히 엄청나게 막고 있구나.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얼마를 줘야 이 해결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것만 봐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유치권, 거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성립하는 물건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하셔서 꼭 현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